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KBS는 최근 제주지방항공청 관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항공기 운항 횟수와 보조 활주로 이용 실태 등을 기획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가 보도한 뉴스 가운데 이 제주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가 40회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네, 먼저 시간당 운항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현정 아나운서는 그동안 슬롯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이 제2공항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슬롯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사실 그 뉴스를 하거나 이제 친절한 뉴스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썼던 네네. 단어이긴 한데요. 이 슬롯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당 운항 횟수, 시간당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항의 활주로 수용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나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이 임의로 이 슬롯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주지방항공청 활주로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시간당 슬롯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선 시간당 35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당 35회면 네. 1분 40초에 한 대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제주공항에서 1시간 동안 직접 항공기를 세봤는데요. 네. 시간당 37회가 나왔습니다. 임의로 시간을 정해서 세어봤더니 37회였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에서는 40회라고 했는데요. 네.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건가요? 네, 그 시간당 37회가 나온 거는 그 시간당 35회 슬롯이 평균 슬롯을 말하는 네. 겁니다. 시간당 35회가 평균인데 그 예를 들어서 35회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시간대 20회, 20여 회가 되면은 그 시간당 네. 평균 35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꼭 그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간당 35회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취재팀이 입수한 그 제주지방항공청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날짜와 시간대별로 관제량을 집계한 자료인데요. 네.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관제량이 5차례나 초과한 40회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도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40회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시간당 운항 횟수 35회를 넘어서는 경우를 세봤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전체 그 시간대가 550번이 나오는데 90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관제 시간대 가운데 무려 16% 이상이 슬롯 35회를 초과해서 운항을 한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제주공항의 운영 시간이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8시간에 걸쳐서 운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하루에 그 16%, 3시간 정도는 슬롯을 초과해서 운항을 한다는 뜻입니다. 35회로 정해졌지만 어느 정도 초과하는 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35회로 정해졌는데 뭐 40회 또 내지는 44회까지 가면 안전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주지방항공청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다른 공항 사정이나 뭐 날씨 문제, 항공기 연결편 문제 등으로 지연이 발생할 때 항공기가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경우 제주지방항공청은 기준을 초과해서 36회 이상이나 40회 이상도 운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극성수기에 뭐 특별편 등이 투입될 때는 44회 이상을 기록한 네. 적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공항에서 실제로는 시간당 44회 운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간당 44회라면 1분 20초에 한 대꼴로 이착륙을 네.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시간당 35회일 때 기준이 1분 40초에 한 네. 대꼴이라고 했는데 지금 1분 20초라고 하면 혹시 크게 줄었다고 느껴지나요? 20초 차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입해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요는 2045년 기준으로 3,890만 명이거든요. 이 수요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당 운항 횟수는 44.5회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제주공항에서 한 개 활주로만 사용해도 지금 현재처럼 한 개 활주로만 사용해도 2045년에 장기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주공항의 메인 활주로 한 개만 사용해도 실제로 시간당은 이제 44회가 나온다는 건데 네. 왜 그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연구한 프랑스의 ADP 하이사에서
그 보조 활주로 활용도 제시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44회 가능하고 보조 활주로까지 사용을 하면 이 문제가 좀 더 부드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활주로 두 개를 같이 쓰면 예. 상식적으로 이제 그 수용력이 늘어나는 게 상식인데요. 그 현재 제주공항 보조 활주로인 남북 방향 활주로는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거의 활용되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그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시설로는 겨울철 북서풍이 불 때 바다로 이륙하는 것 말고는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제주공항 활용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그 제주지방항공청 관제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이 사실과 약간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그 활주로별로 이착륙 관제량을 집계한 자료인데요. 그 7과 25방향, 즉 동서방향의 메인 활주로 말고도 13과 31방향, 그 남북방향 보조 활주로에서도 각각 31건, 89건이 이착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보조 활주로에서도 120차례 이착륙을 한 건데요. 이륙편만 보면 남쪽에서 북쪽인 바다 방향으로 이륙한 게 약 67건이나 됩니다. 네. 이 가운데 헬기 등을 제외하고 절반 정도인 30여 건이 여객기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여객기가 몇 건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활주로별로 관제량이 구분이 되는데 이게 여객기다, 그 헬기다 이렇게는 구분을 안 안 하고 돼 있습니다. 있군요. 예, 네네. 집계 자체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네. 그 보조 활주로는 착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헬기로 측정을 했을 때 착륙 부분을 빼면 이제 이륙만 한 네. 편수는 여객기다. 이렇게 지금 항공청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그 한국 여객기가 이륙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제주지방항공청도 보조 활주로 운영에 대해서 그 겨울철에만 운영한다 이런 절대적인 원칙은 없고 여름철에도 가능한 여객기의 이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용 편수는 하루에 뭐 한 편꼴로 상당히 좀 적은 편이지만 연중 상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 꼴이지만 연중 상시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보조 활주로 말씀해 네. 주셨고, 그리고 이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면요, 제주시 특히 이 신제주 지역에 고도 제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항공기 이착륙 때문에 고도 제한이 생길 수 있나요? 네, 그 보조 활주로로 착륙을 하게 되면 고도 제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헬기를 제외하면 어떤 여객기도 보조 활주로로 착륙할 수 없다는 게 제주지방항공청의 설명인데요. 그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는 거의 대부분 계기 비행을 합니다. 이 계기 비행이라는 게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걸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계기 비행은 그 항공기의 그 계기 장비를 이용해서 그 비행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보조 활주로 방향으로는 아예 착륙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보조 활주로를 이용한 착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조 활주로를 활용한다는 건 바다 방향으로 이륙 전용으로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착륙으로는 쓰지 않고 이륙 전용으로 이 보조 활주로를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좀 더 여유가 생길 수 있겠네요. 항공기 운항 횟수가.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44.5회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현재 시간당 35회가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이륙편을 전부 보조 활주로로 쓴다는 게 아니고요. 네. 시간당 35회라면 그 보통 이제 이륙이 뭐 17편, 네네. 착륙이 18편 이렇게 35회가 구분이 됩니다. 보통 네.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그 기종이 좀 작거나 승객이 많이 실지 타지 않은 않은 많이 경우에? 타지 않은 네. 경우에 한 4~5차례만 바다 방향으로 이륙을 해도 그 활주로 수용력에 상당한 여유가 생기게 되는 높아질 수 겁니다.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 활주로를 그렇게 이륙용으로 쓰더라도 관제탑에서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 지금 있는 이 관제탑에서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게 ADPI에서도 이 개선 권고를 했는데요. 현재 관제탑에서는 그 보조 활주로로 이륙하는 거를 상시적으로 쓰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관제탑엔 사각지대가 있고 새로운 그 장비를 넣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관제탑을 지금 신축하기 위한 네. 설계가
그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관제탑을 새로 신축을 하고 개선을 하게 되면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2공항 반대측과 제주도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석하는 2대2 TV 토론이 열리죠. 네. 네, 내일 TV 토론은 그 반대 대책위가 제주도에 제안을 했고 제주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내일 오후 7시 이 시간에 제주도 주최 KBS 주관으로 8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제주 전역에 생중계됩니다. 이 토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제주의 공항 2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현재 그 제주의 제2공항 논란의 근본적인 쟁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으로 왜 제주공항 확충이 아닌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하고 그 입지가 성산으로 결정된 게 과연 타당한가를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 주민 참여 방안입니다. 이 공항 인프라 확충 과정에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 토론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 관심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다음 달 4일에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출연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1대1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내일과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의 TV 토론을 모두 보시고 양쪽 얘기를 비교해보면 갈등 해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승민 기자 수고했습니다.